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9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선비사는 붉은 글자니까 부수자죠. 도끼를 든 선비의 모습, 무사의 모습에서 나온 선비사. 다음은 4101구촌이랬죠. 원래는 널걸로 밑에 밭두둑주로 이루어져서 장수를 뜻한다. 그래서 목숨수의 형식자죠. 그 다음 천간임. 천간임은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 형상에서 운반하다의 뜻인데 나중에 천간이란 뜻으로 가차된 자죠. 상형 겸 지사자입니다. 천간임. 그 다음 장할장, 씩씩할장. 장할장자는 앞에 조각널장의 부수자가 보이죠. 조각널장의 글자로 구성된 글자는 대부분 음이 장으로 난다. 여기서 선비사는 뜻을 나타내고 음은 장을 빌렸으니까 부수는 선비사 부수가 되겠죠. 기골이 신체가 장대한 선비를 나타내서 장할장자가 된 겁니다. 형성자죠. 밑줄 그었죠. 다음은 여름하. 여름하자는 중국의 뭡니까? 머리와 그다음에 양손과 다리를 모습을 본던 자로 건장한 중국의 사람을 중국인을 나타낸 겁니다. 화하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 사람을 지금도 하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게 여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여름하. 건장한 사람 모습을 본던 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여름하. 그 다음에 마늘 다자는 저녁석이 두 개죠. 삼겹살 덩어리 두 개 모습인데 두 개는 많다는 뜻에서 마늘 다자가 된 겁니다. 회의자입니다. 다음 꿈몽은 밑에 저녁석이죠. 조각늘 원래 갑골문의 자형은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늘어뜨려 춤추는 모습으로 이게 꿈꾸는 모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꿈몽자가 된 거죠. 저녁석 부수의 회의자입니다. 다음 저녁석은 부수자죠. 달을보다 한획이 적어서 작은 달을 본던 자다. 다음 밤야. 밤야는 또역과 다룰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또역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여기서 또역자를 발견하기 참 어렵죠. 다룰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시간을 나타내서 저녁을 뜻한 자입니다. 밤야. 박가되는 그러니까 밤야자는 형성자죠. 또 여기서 음을 빌렸으니까 박가되는 저녁석과 전복으로 구성돼서 저녁에 점을 치는 것은 제외된다. 저녁에는 점을 치지 않는다 해서 나온 바깥외. 재밌는 글자죠. 회의자입니다. 그 다음 맺을 개, 계약할 개는 원래 밑에 나무목이 들어가서 새길 개의 통용자입니다. 칼로 나무에다 새겨서 내 돈 3,000원 빌려줬다 하고 사인한 거죠. 그래서 맺을 개, 계약할 개자가 됩니다. 회의자입니다. 기특할 기는 큰대와 오를가로 구성되었죠. 오를가에서 음을 빌린 그 음은 오를가에서 빌렸는데 오를가는 원래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굽어져 있으니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나온 기할 기, 기특할 기자입니다. 큰데는 사람의 모습을 본던 자죠. 그 다음에 어찌나 어찌네. 원래는 능금내자에서 보일시와 나무목 사이에 의문의 뜻인 어찌의 뜻이 된 글자가 나중에 어찌네가 됩니다. 큰데 밑에 보일시로 들어가서 어찌의 의문사형이 된 거죠. 어찌네. 원래 능금나무 내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능금나무 내도 어찌내로도 쓰이죠. 그 다음 큰데는 부수자죠.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 모습. 큰데는 사람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밭들봉. 밭들봉은 손으로 물건을 양손으로 밭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손으로 밭드는 데서 공경하다, 밭들다의 뜻이 된
받들봉. 예. 그다음 지아비부는 큰 데는 사람의 모습을 했죠. 위에 상투를 묶은 성인식을 해서 상투를 묶은 사람을 장부라 하죠. 아주 사람이 장성하면 팔척의 키가 되므로 이걸 장부라고 합니다. 장부부. 예. 선비사, 목숨수, 천가님, 씩씩할장, 장할장, 여름하, 마늘다, 꿈몽, 저녁석, 밤야, 바깥에, 매질개, 기특할기, 어찌네, 큰데, 받들봉, 지아비부.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큰대붓으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달릴 분. 달릴 분자는 근문의 자형을 보면은 위에는 사람이 팔을 휘젓고 달리죠. 밑에는 발 모양이 3개나 돼 있죠. 그 질지로. 그래서 발이 막 빨리 달리는 모습을 본뜬 자죠. 나중에 의미가 확장되어 가지고 도망가다 이 뜻도 된 겁니다. 달릴 분. 근대는 사람 모양. 그렇죠? 밑에 열십 3개는 거칠지의 줄임자. 그죠? 사람이 막 달려가는 모습에서 나온 달릴 분. 회의자죠. 재밌습니다. 다음 떨칠분. 떨칠분은 건문의 자형을 보면은 중간에 세추가 들어가 있죠. 새가 있고 아래면은 덜판인 밭전이 있고, 그죠? 본뜻은 새가 날개를 펴고 날다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분발하다의 뜻이 또 분발하다, 들고 일어나다 이 뜻이 갖게 된 거죠. 떨칠분, 새가 밭을 차고 나는 모습이다. 떨칠분. 예. 다음 일을실. 일을실자는 입성발음인데 중국에는 입성발음이 없어서 리얼 받침이 없죠. 시 이렇게 만들죠. 시. 일을실은 새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아, 이 글자 재밌는 겁니다. 일을실자는 왼쪽 이걸 우로 올리면 손수가 되죠. 여기 하나 떨어지는 게 이게 새을자입니다. 손에서 물건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예. 이 형성자이면서도 아주 쉽게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모습에서 일을실. 일을실 리을 받침이니까 새을 리을 받침으로 같이 발음 났죠. 예. 근데 가운데 앙. 가운데 앙은 큰데 사람 모습 보입니까? 위에 뭡니까? 물지개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물지개를 쥐려면 뭡니까? 사람이 물지개의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아주 쉬운 글자죠. 몸이 물지개의 가운데 있어서 나온 글자입니다. 가운데 앙. 이 쉬운 글자가 중3급으로 되어 있네요. 네. 다음 오랑캐이. 오랑캐이는 큰데와 활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방을 뜻하는데 이 위에 화살이 있어서 뭡니까? 유목민을 뜻하기도 한다. 예. 혹자는 큰데와 활궁이 들어가서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쏜다 해서 뭐 올림픽 대회도 금메달을 따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오랑캐는 참 착해서 이렇게 활을 잘 쏘가서 글씨를 만들었을까요? 동이 서융 남만 북적할 때 전부 다 오랑캐로 썼는데 우리만 좋게 썼을까요? 예, 이거는 포로로 잡힌, 근대를 묶여있는 포로로 잡히는 사람을 본뜬 자입니다. 오랑캐이, 동쪽 오랑캐로 본 거죠. 예. 다음 장려할 장은 밑에 큰 데가 들어갔죠. 아주 크게 장려하는 거죠. 장려할 장. 장수장에서 음을 빌렸죠. 장수장도 마찬가지 조각널장에서 음을 빌린 거죠. 장려할 장은 장수장에서 음을 빌린. 위에는 밑에는 개견, 위에는 장수장으로 본뜻은 아주 개를 사납게 모는 건데 여기서 크다, 크게 권하다 해서 장려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장려할 장. 형성자죠. 예. 다음 큰대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볼까요? 아렐주. 아렐주는 소전의 자형을 보면은 위는 풀이 자라는 모습, 쌍날철이 있죠. 예. 가운데는 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손이 있죠. 또우로. 그 다음에 아래는 근본 본자로 돼 있죠. 예. 앞으로 나감을 나타낸 회자죠. 예. 뿌리에서 손이 싹이 우로서 싹이 나가는 건데 이게서 아뢰다의 뜻이 된 거죠. 앞으로 나아감을 나타내는 것에서 아뢰다, 봉헌하다 해서 아뢰다의 뜻이 된 아뢰일주. 그
그 다음에 하늘천. 하늘천은 큰 대의 사람 모습에서 위에 머리 모양을 본뜬 자죠. 머리 위에 하늘을 그어가지고 위에 하늘이 있음을 나타낸 글자죠. 하늘천. 다음 뼈슬 탈. 뼈슬 탈은 근문의 자형을 보면은 손에 밑에 손이죠. 또 위에 뭡니까 새추가 있죠. 새를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의죠. 옷 안에 감추었다가 놓치기 쉽게 된 형상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놓치다입니다. 놓치다. 새를 품고 있다가 놓친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손수의 줄임자인 또우, 그렇죠? 밑에 또우를 마디촌으로 바꿔서 회의자가 되면서 빼앗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빼앗을 탈. 손, 마디촌, 손수, 또우는 다 손 모양이죠. 손으로 새를 잡고 있는데 새가 밖으로 떨쳐 나가는 모습에서 나온, 그래서 빼앗을 탈이 된 겁니다. 빼앗을 탈. 탈취하다. 근데 새가 도망갔는데 마치 손으로 새를 훔쳐가는 것 같이 글자로 소전은 바뀌었죠. 다음 클태. 클태는 대화 음이 같죠. 대화 같은 글자인데 태로 발음됐죠. 클태는 대화 통합니다. 태학은 고지 대학이다. 대학은 고지 태학이다. 대학은 지금도 대학은 옛날에 태학이죠. 태학은 성균관이죠. 대화 태는 서로 통합니다. 아주 본뜻은 지나치다, 크다 이 뜻이 된 거죠. 클태. 우리 한글로도 대에서 점을 찍으면 클태고 대에다가 점을 찍으면 태가 되겠죠. 재밌죠? 다음 어찌해. 어찌해의 갑골문의 자형은 왼쪽에는 손이고, 그렇죠? 손톱조가 되어 있죠. 오른쪽은 끈으로 묶어놓은 사람이죠. 사람을 끈으로 묶어놓은 거죠. 곧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죠. 노예. 나중에 이게 어찌라는 뜻이 의문 대명사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노예에서 어찌해의 뜻으로 된 글자죠. 어찌해. 아렐주 하늘천. 받들어 모시는 데서 아렌다. 그 다음에 하늘, 머리 위에 있다. 하늘천. 새를 훔치다. 빼앗을 탈. 그 다음에 새가 달아나다 있어 훔치다 이 뜻이 될 거죠. 큰 데에서 점을 찍어 클태. 그 다음에 그 하인, 그 노예에서 어찌해의 뜻으로 바뀌었죠. 다음은 여자여 부수입니다. 여자여는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얌전하게 꿇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여자와 관계되죠. 성씨, 여성의 성격 이런 게 다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성의 성격은 뭐 온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간사할 보겠죠. 간사할 간자는 여자 여가 셋이라서 간사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여자 여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 범하다의 뜻을 갖추는 시끄럽게 송사할 난자입니다. 밑에 여자 여자가 두 개면은 시끄럽게 송사할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도리에 어긋나게 범한다는 뜻에서 간자가 간사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군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덕을 귀하게 하겠다 해서 이 여자 여자가 셋을 간사할 간자로 본 겁니다. 계집여. 계집여 하면 요즘 여성들이 싫어해서 저는 수업할 때 여자여로 바꿔서 하는데 사내의 반대는 계집이 맞습니다. 그죠? 여자여. 부수자입니다. 여자여가 한자를 만든 사유의 남자죠. 그래서 여자들이 좋은 뜻이 잘 없어요. 남자가 유리하게 돼 있는데 반대로 남자를 뜻하는 부수자는 없고 여자를 뜻하는 부수자를 가지고 있죠. 그 부수자에서는 여자가 승리한 거죠. 다음 시어머니 고는 예고. 참 재밌죠. 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여자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 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시어머니 고 또 뭡니까? 고모 고자도 되죠. 다음 아가씨 낭은 어질량. 요게 이응 받침이니까 이응 받침으로 나왔죠. 아가씨 낭. 낭은 여자 여와 좋다는 뜻을 가진 어질량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자가 보기 좋은 시절에서
여자가 보기 좋은 시절에서 아가씨 낭이 된 거죠. 어질량에서 음을 빌렸는데 형성자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갖고 있죠. 여자가 보기 좋은 때는 아가씨다. 재밌는 글자죠. 다음 종노. 또 우는 뭡니까? 손 모양이죠. 여자에다가 손으로 잡고 있어 뭡니까? 손으로 죄인을 머리를 잡고 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종입니다. 종. 포로로 잡혀있는 여자죠. 후대에 이제 남자 종을 노라하고 여자 종을 비록 구별했지만 이 종노자는 사람을 잡아서 붙잡고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에서 종이 된 겁니다. 종노. 또 여자라서 종이 아닙니다. 손으로 잡아서 포로로 잡혀있는 여자. 그게 나중에는 남자 종의 대표로 노비 할 때 여자 종 비 구별되었습니다. 망령될 망은 망할 망. 이 망할 망은 원래 낫이 이렇게 부러진 모습을 본뜬 자인데 이 망할 망이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다 음이 망으로 나죠. 형성자를 아주 엄청 많이 안고 있어요. 밑에 여자 여자가 들어가서 망령될 망. 이게 바로 뭡니까? 여자 여자를 좋지 않게 평가한 거죠. 여자가 망했다. 예법을 잃은 여자다. 그래서 망령되다의 뜻이 된 거죠. 망령될 망. 자, 오늘 학습한 글자 볼까요? 뭡니까? 큰 대 밑에 발이 3개로 들어가서 막 빠르게 달리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달릴 분. 다음은 새가 들판을 차고 나는 모습. 그래서 떨칠 분. 그 다음에 손수 밑에 세월로 구성된 이를 실 형성자.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모습. 이를 실. 다음은 물지개를 큰데 사람이 가운데서 물지개를 쥐고 있는 모습에서 가운데 앙 회의자죠. 아주 쉽죠. 그 다음 오랑캐 이 큰대와 활궁으로 구성돼서 동쪽 사람을 나타낸다. 이 활 모양이 위에 솟아나서 요거는 위에 솟아난 거 화살이죠. 화살. 그래서 유목민의 특징을 표시했다. 오랑캐 이 원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다 했죠. 그 다음에 장수장과 계견으로 나타냈다. 장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아주 사나운 개에서 장려하다, 크게 권하다의 뜻이 된 글자죠. 장려할 장. 그 다음 아렐주는 위에는 쌍날철, 가운데는 양손, 밑에는 근본본. 봉헌하다에서 아래다의 뜻이 된 거죠. 물건을 받쳐 올리다 해서 아래다의 뜻이 된 글자. 다음은 하늘천, 근대 위에 하늘이 있는 모습이죠. 머리 위에 하늘을 그어서 그 위에가 하늘임을 표시한 글자입니다. 다음 뼈앗을 탈. 손으로 손이고 위에 새추고 그죠? 원래는 새를 품에서 안고 있는 새가 달아난 건데 나중에는 빼앗다는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빼앗을 탈취하다. 손으로 새를 훔쳐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클태, 큰 데에서 점을 찍어서 크다, 지나치다의 뜻이다. 대는 태와 통한다 했죠. 어찌헬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 손으로 손으로 묶어놓은 포로를 잡고 있는 모습, 노예인데 나중에 어찌라는 뜻으로 의문의 뜻을 가지게 되었죠. 어찌해. 그다음 간사할, 간은 여자여와 시끄럽게 송사할 난으로 구성되어서 여자가 도리에 어긋나게 범한다 해서 나온 간사할 간. 그 다음에 그 군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덕을 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여자 셋을 간사할 간으로 본 거죠. 여자여, 계집여, 이런 붉은 글자는 부숫자죠.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뜬 자입니다. 여기다가 아래 위에 점을 찍은 뭡니까? 어미모죠. 어미모는 뭡니까? 어머니는 젖꼭지가 크다 해서 젖꼭지 모양을 표시했죠. 자, 시어머니 고자는 여자여와 예꼬로 구성된 역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여자가 오래되면은 시어머니가 된다 하는 아주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 아가씨 낭자도 여자여와 어질량, 어질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여자가 아주 좋은 시절은 아가씨다 해서 나온 아가씨 낭.
그 다음에 종노는 손으로 여자를 포로로 잡아 있는 모습에서 잡혀온 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남자 종을 대표해서 종노가 된 거죠. 마지막 망령될 망은 여자 여자와 망할 망자로 해서 도리와 예법을 잃은 여자가 망령되다 이 뜻이 된 글자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